먼저 청년 실업 문제부터 들여다볼까요? 2025년 청년 실업률이 6%대를 찍으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이건 공식 실업률이고 실제 체감 실업률은 17%를 넘어섰습니다. 취업 준비생, 단기 알바로 버티는 사람,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까지 합치면 청년 5명 중 1명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전체 취업자 수는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청년만 빠지는 이 기현상,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흔히들 요즘 애들은 편한 것만 찾아서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신입을 뽑아서 키우는 시스템이 아니라 당장 투입 가능한 경력직 위주로만 뽑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청년 입장에서는 경력을 쌓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한데 일자리를 얻으려면 경력이 필요하다는 모순에 갇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두 번째는 공채의 몰락입니다. 과거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대규모로 신입을 뽑았죠. 그게 청년들에게는 명확한 관문이었습니다. 준비하고 지원하고 합격하면 정규직이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수시 채용, 경력 채용으로 바뀌면서 신입이 들어갈 공식 루트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거죠. 문은 점점 좁아지는데 대기자는 계속 늘어나니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세 번째 이유가 진짜 핵심인데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이면 차라리 안 간다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보는 건 월급만이 아니거든요. 복지, 워라밸, 성장 가능성, 조직 문화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 못하면 차라리 더 준비하고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자 수는 줄고 취업 준비생이나 프리랜서, 단기 계약직 같은 불안정한 형태로 일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겁니다. 겉으로는 백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막힌 입구 앞에서 대기 중인 세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반대편 풍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소기업들은 정말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거든요. 2025년 조사에서 지역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제조업만 따로 보면 10곳 중 6곳이 필요한 인력을 못 뽑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 생산직, 현장직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숙련 인력은 빠져나가는데 젊은 세대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못 찾고 기업은 사람을 못 구하는 이 아이러니,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중소기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사람을 못 구하냐고. 답은 명확했어요. 1순위가 낮은 급여와 복리후생입니다. 실제 설문에서 30%가 넘는 기업들이 이걸 가장 큰 이유로 꼽았거든요. 그 다음이 업종 특성, 즉 힘들고 위험하고 교대 근무가 많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지역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기업 선호 현상까지 겹치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재밌는 건 청년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업무량 대비 낮은 처우, 워라밸 불가능다, 불투명한 성장성, 낮은 고용 안정성을 중소기업 기피 이유로 꼽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청년은 갈 곳이 없다고 말하는데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한국의 청년과 중소기업이 이렇게까지 안 맞게 됐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구조적 문제를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임금 격차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초봉 차이는 입사할 때부터 크고 경력이 쌓일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청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노력을 들였을 때 대기업은 연봉, 복지, 사회적 인정까지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경력 쌓는다는 것 말고는 남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 시험 준비하거나 이직 준비하거나 스펙 쌓는 쪽을 선택하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조직 문화입니다. 여러 조사에서 MZ세대가 중소기업 기피하는 이유로 경직된 분위기, 비합리적 의사결정, 불공정한 보상을 반복해서 지적하거든요.
이건 단순히 야근 많아서 싫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들인 노력과 시간에 비해 너무 비효율적인 환경이라는 인식입니다. MZ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율, 합리, 공정이라는 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조직 문화를 바꾼 곳은 청년들이 몰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정보 격차입니다. 청년들이 접하는 정보는 대부분 대기업, 공기업, 핫한 스타트업 위주예요.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이나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 정보는 거의 안 보입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은 요즘 애들은 힘든 일 기피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어떤 보상 체계가 있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죠.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입견만 쌓이는 겁니다. 이거 참 답답하지 않나요? 네 번째, 교육과 산업의 불일치입니다. 대학에서 배운 건 현장에서 안 쓰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건 대학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하고 청년은 4년 배웠는데 쓸 데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이 간극을 메울 시스템이 없으니 청년은 다시 학원 가고 자격증 따고 기업은 경력직만 찾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구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쪽에게만 변화라고 해서는 절대 안 풀린다는 겁니다. 정책 차원에서 봤을 때 단순히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단기 알바형 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게 만드는 중장기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일한 청년에게 학자금 상환 지원, 주거 지원, 재교육 기회 같은 패키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중소기업 갔다가 경력상 손해본다는 인식을 깨야 하니까요. 또 하나 흥미로운 방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 교류를 늘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중소기업만 선택해야 하는 폐쇄적 구조를 깨는 거죠. 중소기업에서 경력 쌓고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루트가 열려 있다면 청년들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임금만 탓하기 전에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같은 업종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이라도 성과 공유, 수평적 소통, 유연근무, 디지털 도구 활용으로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갖춘 곳은 청년 지원자가 몰리거든요. 결국 돈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개인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대기업 아니면 실패라는 이분법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대기업의 안정성과 복지는 매력적이지만 산업과 직무의 성장성을 더 넓게 보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기술 중심 제조업이나 지역 강소기업 중에는 초봉은 낮아도 3년에서 5년 경력 쌓으면 대기업 못지않은 기회가 열리는 곳도 있거든요. 협력업체 진출, 해외 이직, 창업 기회까지요. 정보를 직접 찾고 현장 목소리 듣고 본인만의 경로를 설계하는 전략적 사고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로를 선택하시겠어요? 결국 이 문제는 청년도, 기업도, 정부도 각자 자리에서 조금씩 변해야 풀립니다. 청년은 좁은 선택지를 넓히는 시도를, 기업은 문화와 방식을 바꾸는 노력을, 정부는 실질적 경로를 만드는 정책을 내놔야 하는 거죠. 이 세 축이 맞물려야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역설이 풀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대기업만 고집하시겠어요? 혹시 중소기업에서 일해보신 분 계시면 실제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